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는 증상. 고령화 시대가 들이온 그림자, 치매입니다. 이미 이게 노인의 문제라든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한테 언제냐의 문제가 돼버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만큼이나 가족의 부담과 고통이 큰데요. 아이고, 앞이 캄캄한 게 막 못 살 것 같지요. 아이들인데 말하려니 부담될 것 같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했습니다. もう暴言は一切吐かなくなりましたね。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꿈꾸지만 그 누구도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치매 환자와 가족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치매 친화 사회로 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올해 80살 김옥화 할머니는 60년을 같이 산 남편 권태우 할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아침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오랜 세월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의지했던 남편. 하지만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할머니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10년 전부터요. 길도 잘 못 찾아다니고 또 물건 놔둔 데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약도 제때 안 먹고요. 병원이라고 가래가 그거 가가지고 치매 진단이라는 거 내렸어요. 아이고, 앞이 캄캄한 게 막 못 살 것 같지요. 그런데 아이들인데 말하려니 부담될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치매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후에는 알더라도 임신은 말 안 했어요. 내 혼자만 알았지. 권 할아버지는 10년째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뇌에 있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변형되면서 뇌에 축적되는 병입니다. 이런 축적이 많이 되면 될수록 뇌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죽죠. 뇌는 수십억 개의 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 단위의 그 서로의 커넥션을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게 돼요. 하나 끊어진다고 해도 다른 선이 있으면 이렇게 우회라도 해서 계속 뼈터오거든요. 계속 버티다 못해서 이제 거의 뇌세포가 한 50~60% 죽었을 때 그 회로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증상을 보입니다. 예전과 다르다. 예전과 달리 너무 기억을 못한다. 예전과 달리 길을 못 찾는다. 예전과 달리 언어 구사력이 떨어진다. 한 번 끊어진 뇌세포는 다시 연결되지 못하듯 치매 증세는 호전되기 힘듭니다. 이상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권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이 악화하며 전에 없던 폭력성까지 드러냈고 할머니의 오랜 간병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기저귀를 채우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삐끼 내버려버리고 대소변 하는 게 제일 힘들죠. 또 요 작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이놈의 거 맨날 싸움도 많이 하고 손도 잘 돼요. 아버님 손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유 안 해. 지금 정신 바짝해요. 이때는.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이나 기억력 감퇴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만 갖고 치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에 더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능력이 떨어지는 병이에요.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인데 이러한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 등 수십 가지에 이르는데요. 가장 비중이 높은 알츠하이머는 아직 치료법이 없는 상황. 권 할아버지는 최근 증세가 심해지며 돌봄 시설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평일엔 하루 6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나이가 들며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할머니의 간병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입니다. 우울증이 내가 있은 지가 한 5, 6년 됐어요. 치매 걸리고 그래 하다 나니까 죽으려고 약도 다 먹고 했는데 안 죽고 살아가 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계속 내 죽었으면 좋겠다 이만밖에 없고. 최근 자식들이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범행으로 이어진 건데 간병을 도맡은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간병살인 같은 안타까운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치매 환자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는 5년 안에 100만 명을 넘어서 2050년엔 현재의 4배 수준인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10% 조금 넘는 분들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결국 한 10분 중에 1분 정도 되시고 현재 75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분들이 있으실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80세가 넘으면 4분 중 1명이 됩니다. 이미 이게 노인의 문제라든지 뭐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나한테 언제냐의 문제가 돼버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치매 치료비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추고 장기 요양 등급 적용 기준을 완화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전문 병원과 요양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치매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돌봄이라든지 의료비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한없이 제공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국가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들이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하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전략이나 이런 개발이 필요하고요. 현재 가정이나 시설에서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2천만 원 이상. 국가 전체 치매 관리 비용은 한 해 14조 6천억 원으로 GDP의 0.8%를 차지합니다.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 비용은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연간급여비가 전년보다 22% 증가하고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중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치매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은 치매라는 불청객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후쿠오카현 오무타시. 주택들 사이에 자리한 평범한 2층 집. 일본 전역에 있는 민간 노인 돌봄 시설, 소규모 다기능 주택입니다. 직원 조회가 한창인데요. 特に栄養をもう少し取っ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言われたので
目バランスを今1日1本だったのを朝夕2本に増やそうと思います。 간호사를 포함해 모두 25명의 직원들이 치매 노인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週2回休みのスタッフであったり、1日越しに来るスタッフであったり、前の日のことがわからないスタッフが多いので、利用者さんも高齢であるので伝達ミスがないようにはしてます。 오전 10시쯤 인근에 사는 치매 노인들이 하나 둘씩 도착합니다. 시설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직접 모셔오는데요. 이곳에는 증세가 각기 다른 15명의 치매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간단한 의료 처치가 필요한 분들. 임종을 앞두고 있는 터미널 상태의 환자까지. 사실상 지역 내 치매 노인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小規模多機能のことを自宅入所っていう風な呼び方をしています。で、これは今までデイサービスであったりヘルパー、ショートステイというのが在宅サービス、居宅サービスでこれまで行われていましたが、このサービスだけではなかなか自宅で暮らせないので施設に入所するっていうことが起こって、じゃあ施設のサービスと同等の同じサービスを地域の中で介護サービスを提供するとこれまで通りの暮らしが続けら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ような考え方で始まったサービスが小規模多機能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차로 5분 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 또 소규모다 보니 환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식사 역시 마찬가지. 환자 상태를 철저히 배려합니다. 噛める方にレバー入れてあまり噛めない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量的に食べれる方と食べれない方とか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その方に合わせた形態で作らないと。 소규모 다기능 돌봄 주택은 초기 시설비의 3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방문 서비스나 숙박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이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낯익은 이웃들과 함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더 이상의 시설을 짓는 것보다 노인이 살았던 공간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사람들과의 생활을 즐기면서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의료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복지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통합 돌봄을 줌으로써 노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땅값이 싼 곳에 요양원을 진다든가 요양원이 산에 있다든가 생활의 공간에서 멀어지는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만 그 지역 안에서 노인이 생을 마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그런 돌봄, 이것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합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자체가, 시군구가 모든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시군구가 이 지역에 노인 요양원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주민의 협의에 거쳐서 계획을 세웁니다. 요양원이 필요한 공간에 요양원을 세우게 되는 거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시설 직원들이 분주해집니다. 도시락과 약을 챙겨 바쁘게 동네를 도는 시간.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치매 노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호소다 할머니는 지난 2월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요. いいですね。120の88。そうですか。いいですね。いろいろしてきた。よかったよかった。ちょうどですね。何ですか今日は。 돌봄 시설 직원들이 하루 4차례 방문해 식사와 집안일, 건강 상태 체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水分取っとかないとですね、どうしても血圧上がったりとかねするし。いただく食事もやっぱりそれ相応に合わ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しょうね。だから割とあまり残さずにいただきます。 개인 부담 비용은 한 달에 우리 돈 30만 원 정도.
살던 집에서 살면서 돌봄 서비스만 받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건데요. 치매 증상이 꽤 진행됐지만 보호자 없이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음 방문지는 90살 가와노 할머니 댁. 일본의 상당수 치매 노인들이 그렇듯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당뇨 증세도 있어서 하루 2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요. 방금 맞고도 깜빡하기 일쑤입니다. 私は歌る。はい。押して。かおりさん注射してる毎日。注射？うん。なんで注射してんの？そうやね。うん。ほんでもね。よか。うん。ごめんね。なんで注射はじゃな。海行ってきた。 집안 곳곳에는 할머니의 잃어버린 기억을 돕기 위한 메모가 가득합니다. 散歩行ってきた？朝ごはん食べた？食べたらよかった。食べた？食べたならよかった。なんか食べた。これはお昼ご飯だもん。お昼ご飯。お昼ご飯。また夕方は持ってきます。だけ買い物行かんでいい。はい。わかりました。ここにも書いてあることが。毎日昼食と夕食をリビング帰りに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はいはい。今昼やろ？ 집에서도 치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못지않게 촘촘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인구 11만의 오무타시에는 이런 소규모 다기능 돌봄 주택이 24개로 초등학교 숫자와 비슷하게 있는데요. 일본 전역에도 인구 10,000명당 1개씩 만들 계획입니다. 高齢者の住み慣れた地域で、いつまでもそこで住み続けるために、医療であったり介護、生活支援サービス、それぞれのが有機的に結びつけて一体的になるのが、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日本におきましては2025年までにそのシステムを構築しようということで今各自治体の方で取り組みがなされております。 일본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정책을 추진하게 된 데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사회적 비용 증가란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社会保障費であったり国の財政っていうのも背景にあると思ってます。本人にとっては介護サービス費とあとホテルコストって言いましたが、これは自己負担の残りの分は保険であったり公費税金で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入所施設老人ホームがたくさんできると当然イニシャルコストであったりその以降のランニングコストっていうのがかかり続け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れを少しでも減らそうっていうような思惑もあって在宅サービスそして小規模多機能を増やしていこ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も思います。 비용은 줄이고 편의는 확대한 돌봄 주택 덕분에 치매 환자 보호자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우치다 할머니. 딸 요코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같은 동네에서 살던 우치다 할머니와 딸 가족이 살림을 합친 건 5년 전.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입니다. 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もう生活し始めてからの方がもうなんか大変でした。なんかもう私たちが住んでからがね、やっぱり。でなんか自由にできんっていうのもあるし。そうでうちらが一緒に住んでるっていうのが全然なんか受け入れがなんかできなくて、もう戻ろうかって何回か戻ったこともあるんですよね。だけどもう5分も経たんうちに今度もう探しに来るんです。もうそれをちょっと何回か繰り返してて、もうその時がもう一番なんかもうきつかったね。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방문이나 단기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족 모두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마주 앉아 평온하게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고 어머니의 간호를 위해 미뤄뒀던 일상도 되찾았습니다. もう暴言は一切吐かなくなりましたね。前ちょっと暴言あったんですよ。孫の運動会とかも一切行けないしですね。はい。そういった時に
お願いしてたら行けるので、まあ大牟田じゃないので、はい、どうしてももうその日にね帰るのもちょっと無理な時とかが、はい、お泊まりお願いできるともう本当に気にせずに行けるので。 일본엔 치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증세의 경중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형태인 그룹 홈은 치매 노인 9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 가정 형태입니다. 치매 증세가 있지만 각기 맡은 집안일을 하면서 내 집처럼 생활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よくこういうふうに家事してるんですか？家事？これはいつも私の当番ですから。あ、当番ですか？体動かしてどうですか？動かすと元気に出ますよ。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동시에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듯한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룹홈은 일본 전역에 만여 곳이 있습니다. グループホームっていうのはまだ人として高齢者になってでも機能を生かせるっていうところがございます。例えば認知症になってでも昔の習慣めいた生活っていうのができるんですね。でお掃除をしたりとかそういう機能を生かすことによって蘇っていただくというね、それとその方のやはりそういう達成感を味わっていただきたい。ご家族の方もねやっぱり昔に戻ってよかったねっていうふうに戻っていただけるっていうのがグループホームです。 우리나라는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 안심센터를 세워 치매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인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간병에 지친 환자 가족들의 쉼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만 60세 이상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치매 선별 검사도 중요한 기능 중 하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고 방치하신 분들을 5년을 추적을 해보면 5년 뒤에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시설에 입원할 상태가 되는 분들이 치료하지 않은 분은 75%가 넘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15%쯤 됩니다.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치매에 걸려도 일상을 살 수 있는 사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여전히 치매 전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와 공존해야 하는 머지않은 미래. 행여 치매에 걸리더라도 가족의 부담은 덜어주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인력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섬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은 자기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 가지 민간 자원이 같이 투입이 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그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치매 정책이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치매 걸리는 순간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그걸 원치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다 맞추려면 정부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을 많이 끼워넣고 그쪽 안에서 치매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늘어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큰 플랜 안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전부 다 이런 모임을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 다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집에서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나가가지고 정말 체험할 때라면 얼마나 좋다고요. 그 스트레스 좀 풀고도 오면 좋은데 앞으로 이때는 국가에서라도 좀 이런 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탁이래요.
딸은 못 다녀놨어. Jeg er bare mig stadigvæk. Og det er så det. Så jeg synes, jeg er heldig. Det må jeg sige. ただ私みたいにちっちゃいのはなかなか届かなくて。 기본적인 것은 뇌를 상하지 않게 하고 뇌의 그 연결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을 두 가지를 하는데 신체적인 운동이 반드시 배경에 깔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하고의 계속적인 접촉을 해야지만 뇌를 계속 쓸 수가 있어요.